네, OPL 문법 4강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할 테마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분리되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상위 항목이 교체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포함되겠죠. 두 가지가 같은 의문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이전 교과서들은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 현상 속에 포함해서 설명했던 교과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자음군 단순화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그런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록 파트는 다르지만 같은 범주에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음절의 끝소리 현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평파열음화라고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먼저 용어를 하나 알아두시고요. 왜 얘를 평파열음화라고 부르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어떤 건지 밑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침의 발음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침은 종성이겠죠. 음절의 종성의 발음의 원칙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음군 단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있고요. 여기에는 음끝 현상이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들어가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상위 범주가 교체 속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음군 단순화는 상위 범주가 탈락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범주에 포함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말에서 종성의 발음 원칙은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하나는 자음군 단순화인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먼저 볼 거예요. 자, 밑에 부분 봅시다. 모든 자음이 음절의 초성에서 발음되는 것과는 달리 이응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죠? 사실은 당연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 이렇게 얘기하면 음절 초성에는 치읓도 올 수 있고요. 뭐든 우리말의 자음들이 거의 대부분 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응 같은 경우에는 아라고 하면 우리가 1차 시에 했었죠. 의문의 개수를 셀 때 최소 변별상 할 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는 의문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죠. 한 개죠. 그죠? 초성에 오는 이응은 종성에 오는 이응과는 달리 음가가 없기 때문에 초성에 올 때는 발음되지 않는 이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보시면 모든 자음이 음절의 초성에서 발음되는 것과는 달리 이응을 제외하고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음절의 종성에는 음절의 종성 받침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가지만 발음되는 거예요. 자, 또 주의합시다. 이거 표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기는 꽃 이런 식으로 받침에 치읓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표기는 얼마든지 우리말에는 자음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발음될 때는 이렇게 7가지만 가지고 발음한다는 것이고 이 7가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표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밑에를 보시면 음절의 종성에는 대표음 7가지만 제음가대로 발음되고 7가지가 온다면 제음가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굳이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자를 해볼게요. 학은 여기 기역은 이미 대표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기역대로 발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음들은 지금 얘기했던 7개 이외에 다른 자음들은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발음되는 현상, 이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문을 꽃이라고 해보죠. 꽃이라고 하면 아까 학교에서 학은 대표음 기역이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이 그대로 발음된다고요. 그런데 꽃 같은 경우에는 대표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발음할 때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발음을 한다. 자, 이런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바뀌어지는 예들을 보다가 보면 받침의 종성에 피읍이 온다면 걔는 발음할 때 비읍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티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치읓까지 이런 놈들이 종성에 올 때는 디귿으로 바뀌어요.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면 읽는 순간 다 아는 거니까 물론 외우면 좋습니다만 철저하게 하나하나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단어 중에서 스스로 발음을 해보다가 혹시 여기서 조금 벗어나게 발음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좀 예외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는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정도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키역하고 쌍기역 요거는 기역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대표음은 7가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바뀌어지는 건 지금 비읍, 디귿, 기역밖에 없죠. 요거 말고 나머지 대표음은 비음에서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음에서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 다 합쳐가지고 요거 3가지, 요거 1가지, 유음, 리을 1가지. 그래서 총 7가지가 되는데 비음과 유음은 어떤 그 대표음이 아닌 놈이 대표음으로 바뀌었을 때 비음과 유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다 뭐로 바뀌냐면 대표음이 아닌 놈이 대표음으로 바뀐다면 지금 보시는 비읍, 디귿, 그 다음에 기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드부 이게 뭐였었더라? 자음의 체계에서 파열음의 예사소리였었죠. 그래서 얘들을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예문을 몇 개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부억, 키역이죠. 얘는 대표음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역으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꽃, 치읓인데 대표음이 아니니까 디귿으로 교체가 된 거고 무릇 마찬가지로 피읍은 대표음이 아니니까 비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부 다 바뀌어진 게 그드부 평파열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파열음이라고 부르는 평파열음화라고 부르는 거고 상이항목은 모두 교체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자음군 단순화와 구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음군 단순화 이야기를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지나갑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늑다를 보세요. 늑다는 이렇게 리을 기역이죠. 서로 다른 자음이 결합해서 종성에 오게 되면 우리가 얘를 겹자음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거를 자음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선생님이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말에서 종성의 발음 원칙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과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있는데 종성에 오는 받침은 무조건 1개밖에 발음을 못해요. 2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1개밖에 발음을 못하니까 리을 하나를 탈락시킨 거죠. 여기서 리을을 탈락을 시키고 남아있는 놈이 기역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리을 기역이 한 놈이 탈락이 되어서 기역이 됐단 말이야. 이 기역은 대표음인가요? 대표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발음하면 돼요. 그런데 읍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오른쪽에 쓸게요. 책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읍다. 얘는 일단 자음군이죠. 그러니까 2개를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1개를 탈락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읍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된 의문 현상은 자음군 단순화예요. 아까 봤던 늑다는 자음군 단순화만 딱 돼도 입이 남아있는 의문이 대표음이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의문 현상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읍다라고 자음군 단순화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받침 피읍은 대표음 속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대표음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음절의 아이고 미안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이 뒤에는 다시 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 현상까지 와야 됩니다만 오늘은 된소리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자음군 단순화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읍다처럼 자음군 단순화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종성이 대표음이 아닐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다시 한번 적용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서로 같은 의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 넘어가셔서 어느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조건 선생님이 3개를 적어놨는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자동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보죠. 첫 번째 대표음이 아닌 자음이 종성에 단독으로 쓰일 때, 자, 혼자 왔어. 종성에 한 글자겠죠. 혼자 왔을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밭 대표음 아니죠? 음절에 종성에 왔으니까 대표음을 바꾼다. 그 다음에 꽃 또 나왔네. 마찬가지죠. 혼자 쓰일 때 대표음을 바꾼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받침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놈.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마찬가지로 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대표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해요. 보시면 밭도 여기 티읕이 왔죠, 그죠? 뒤에는 자음이고요. 이럴 때 밭이 대표음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밭과 마찬가지죠. 대표음이 아니고 뒤에 자음이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과 2번은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3번을 좀 눈여겨서 봐두셔야 돼요. 자, 받침 뒤에 이번에는 모음이에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건 하나 더 있죠. 실질 형태소.
뜻이 있는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적용시키고요. 그 다음에 연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음이 왔으니까 자 예문 한번 봅시다. 옷안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옷안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건 인사이드 명사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오는 시옷을 대표음으로 바꾸었죠, 그죠? 이렇게 온 것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이 디귿을 받침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죠. 이거는 의문 현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발음 원칙이에요. 연음이 적용되어서 최종적으로 오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봅시다. 받침 밑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 왔을 때예요. 조사, 접사, 어미. 자, 이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고요. 그대로 연음한다라는 것인데 예문을 볼까요? 옷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가 붙었는데 얘는 조사겠죠, 그죠? 형식 형태소라고. 아까 우리가 실질이 왔을 때에는 이 시옷을 디귿으로 바꿨죠. 그런데 형식이 올 때는 바꾸지 않고요. 그대로 연음만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이 오시가 되겠죠. 설마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대표음으로 바꿨다면 발음은 오디가 될 텐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꽃을 봅시다. 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연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이 됐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대표음으로 바꾼다면 꽃을일 거고요. 최종 발음이 고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위에 나온 1번, 2번 조건들은 당연히 아는 거니까 훑어보시면 되고요. 3번 조건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연음은 할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연음할 거냐. 보통 문제 보기 같은 데 나올 때는요. 지금 그 밑에 있는 형식 형태소가 나온 경우 그런 경우는 그대로 연음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게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조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조건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음군 단순하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하나 얘기할 게 자음군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자음군이라고 하는 것은 겹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니은 지읒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 있을까? 리을 히읗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자음들이 결합해서 두 개의 자음이 한 쌍을 이루었을 때 겹자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쌍자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같은 자음들, 쌍기역, 뭐 쌍디귿, 뭐 쌍비읍 이런 것들. 이거 뭐 중세국어처럼 얘기하면 겹자음들은 각자병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쌍자음은 합용병사가 된 거, 반대로 얘기했네요. 겹자음은 합용병사가 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쌍자음은 각자병사가 된 것들이죠. 어쨌든 간에 아직 중세 안 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봅시다. 겹자음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음이 결합된 것이고 쌍자음은 같은 자음이 결합된 것인데 자 발음을 할 때 얘 중에서 만약에 니은 지읒에서 니은만 남았어요. 예를 들어 안따에서 안만 남죠, 그죠? 니은만. 그럼 이건 탈락이죠. 탈락이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음군 단순하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의하게 쌍자음, 쌍기역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머리를 깎다. 머리를 깎다에서 쌍기역이죠. 얘가 발음할 때 우리가 머리를 깍이라고 기역만 남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이 경우에는 쌍기역 중에 기역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탈락이 아니라고요. 쌍자음이 홑자음이 되는 것은 이건 다른 자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교체고 얘는 당연히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적용된 거예요. 학생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합니다. 저번에 한번 몇 년 전에 수능에 이거 비슷한 거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 정리합니다. 서로 다른 겹자음이 하나만 남는 것은 자음군 단순하라고 부른다. 그런데 쌍자음이 하나만 남아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룰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겹자음이 어떻게 혼자 발음되는가 그 부분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음절의 종성에 겹받침이 올 때 하나의 자음만 발음하고 나머지 자음은 탈락하는 의문 현상. 그래서 상위 범주가 탈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교체에 포함되는 의문 현상이나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포함되는 의문 현상이다. 자,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요즘 나오는 의문 현상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 최종적으로 발음이 됐을 때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교체가 된 것이니까 의문의 개수의 변동이 없어요. 교체니까, 그지? 교체니까 개수의 변동이 없어. 그런데 탈락이 돼버리면 자음군 단순화는 개수에 마이너스 1이 생기죠. 이런 거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어떤 하위 범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범주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겹받침 중에 뒷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이게 우리말에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일단 밑에 보시면 기역, 시옷 같은 경우에 겹받침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네요, 그죠? 넉에서 뒤에 것이 탈락해서 넉시라고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니은 지읒과 니은 히읗, 니은 지읒 안에 언따 지읒 탈락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 개만 더 볼까요? 자, 얇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을 비읍 중에 뒤에 게 탈락했어요. 그래서 겹자음에서 두 개의 자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인데, 위에 지금 선생이 적어놓은 요런 경우들은 다 뒤에 자음이 탈락하고 앞에 자음이 남는 거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것에 훨씬 더 많이 몰려요. 겹받침 중에서 앞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세 가지입니다. 그죠?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에요. 이 경우에 전부 다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하고요. 남아있는 게 뒷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닭 보세요. 닭 그러면 당연히 앞에 게 탈락해서 닭만 남았죠. 그 다음에 삼도 마찬가지네요. 리을 미음에서 앞에 게 탈락했고요. 읍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다에 피읍 남았는데 얘가 비읍되는 건 선생님이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일단 위에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밑에 거 세 가지를 외워놓는데, 이 세 가지를 외울 때 그냥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앞에 게 뒤에 게 탈락된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가능하면 예문을 한 개씩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만 나오면 참 다행스러운데 다음 페이지를 좀 보세요.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사항이라는 말은 시험 문제는 지금 설명할 요 페이지에 다 몰린다는 뜻이에요. 물론 수능 문제에서는, 모의평가나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보기를 줄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 다 외우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신 문제에서는 보기를 주지 않고 뭐가 맞게라고 묻는 무식한 문제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좀, 특히 내신을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요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기본 가락은 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일단 용언의 어간 받침 리을 기역. 자,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음이 아니에요. 다른 기역 아니고 다른 자음이 올 땐 다릅니다. 오직 기역이에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뒤에 게 탈락한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리을 기역이 밑에 부분 보세요. 리을 기역, 아까 닭에서 봤었죠? 닭에서는 뭐가 탈락했나요?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했죠. 리을이. 그런데 똑같은 리을 기역인데 이것이 기역의 앞에 오게 된다면 기역이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외적 현상이니까 봐두셔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외우실 때 예문과 같이 외우세요. 자, 밑에 막다를 먼저 볼게요. 막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역 뒤에 이렇게 디귿 자음이 왔죠. 자음이 왔지만 기역이 아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음이 올 때는 원칙대로 앞에 게 탈락이 되어서 막다, 닭처럼 막다가 된다고요. 그런데 위를 보세요. 맑게 기역이 왔어요, 그죠? 맑고 기역이 왔죠. 맑거나 기역이 왔죠. 기역이 올 경우에는 기역이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좋겠지, 그지? 모든 자음이 오게 되면 막다에서 본 것처럼 리을이 탈락하는 게 맞아. 근데 그 자음 중에서 기역이 올 경우에는 리을이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내신 문제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밑에 거. 받침 리을 비읍의 발음. 자, 이걸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받침 리을 비읍의 발음도, 자, 다시 앞에를 잠깐 볼까요? 리을 비읍의 예문을 선생이 적어놓은 게 있었나요? 리을 비읍이 예문을 적어놓은 게 없네요. 위에 봐야 되겠네, 그지? 다시 봅시다. 자, 리을 비읍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리을 비읍은 원래는 뒷자음이 탈락해서 리을이 남는 놈이죠. 자, 그런데 다시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해. 자, 또 보세요. 얘는 리을 비읍이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뒷자음이 탈락해서 발이 돼야 돼. 발. 그런데 밥다의 밥. 얘는 자음 앞에서예요. 모음 아니고 자음 앞에서는 밥으로 발음한다라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자, 이거 발다가 아니라 밥다가 되는 겁니다. 자음 앞이니까 마찬가지로 밥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에서 벗어난 사항이니까 얘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 널따라 봅시다. 널따는 뒤에 자음 비읍이 탈락하여 널따로 발음하지만, 자, 그러니까 리을 비읍이 원칙적으로 뒤에 것이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널따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앞에 것이 탈락해요. 그래서 얘는 넙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넙죽하다, 넙둥글다, 그 다음에 넓적하다, 넙둥글다. 요 세 가지는 리을 비읍의 발음인데 앞에 것이 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을 지금 요 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이 주의사항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예문들 말고 나머지 예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쭉 발음을 해보면 평소에 써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어느 게 탈락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그 주의사항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발음을 지각각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이론사항은 전부 다 했고요. 자, 이제 2016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가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했다.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나도 알지 이런 건 거지. 그 다음에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 그러면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알겠지. 아, 이 보기는 아마도 음절의 끝소리 아니면 자음군 단순화를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자, 그 다음 첫 번째 갑. 자, 첫 번째 이제 뭔지 봅시다. 음절의 종성에 받침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댄 소리가 올 경우에 모두 파열음의 예사 소리로 교체돼. 뭔지 알겠지? 평파열음화 얘기하는 거죠.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의 예사 소리로 교체가 된다. 이는 종성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가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 다른 말로 평파열음화를 찾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 눈치 깠네 이미.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음군이 올 경우에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면 나에서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꼬치니 꼬치네는 가에 해당한다. 꼬치는 보세요. 꼬치는 지읒하고 히읗이 축약되어서 치읒이 됐죠. 얘는 자음 축약이죠.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일단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목시. 자, 목시는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 목이에서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연음이 되어서 목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된소리 현상이 되어서 목시가 된 거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뭐가 적용됐나? 음운 현상은 된소리 현상 하나밖에 없어요.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자, 3번에 비옷.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자, 비옷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받침에 오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현상 가가 적용이 된 거죠. 나가 아닙니다. 자, 4번 안코에는 가나 모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자, 안코 웃기시네. 잘 보세요. 히읗이 뒤에 있는 기역과 축약되어서 키읔이 됐죠. 그럼 이건 자음 축약이 적용된 거죠. 자음군 단순화 아니에요. 자음군 단순화는 두 개의 음운 중에 하나가 아예 없어져 버려야 돼. 근데 여기는 없어진 게 아니라 뒤에 거랑 결합한 것이니까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자음 축약이 사용된 겁니다. 답은 당연히 그러면 5번이겠네요. 자, 읍고에는 가나 모두 또 나왔네 이거. 자, 읍고
읍고가 일단 자음군 단수나 읍고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나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게 대표음이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읍고가 되니까 요 경우는 다시 가가 적용이 된 거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사소리 뒤에 오는 그드부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읍고까지 가니까 이거는 된소리 현상이죠. 이제 이 문제랑 관련성은 없고 가와 나가 어쨌든 모두 적용되었으니까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하고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거의 빠뜨린 거 없이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틀릴 만한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